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계집애 감금하는 등의 인권 유린을 한 전남 신안군의 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안 임자도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H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등 두 곳의 시설장 K씨를 체벌 폭행,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한 장애인 인권센터로부터 H복지원에서 거주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하고 다수의 장애인들을 계집에 가둬놓는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벌이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K씨에 대해 형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두 시설이 장애인 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됐다며 관할 감독기관에 해당 시설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에도 제도 개선 및 사건 관계자 징계 등을 권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장애계 단체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앞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실질적 논의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외치는 장애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7일 일명 송파 세무협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주장해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주요 글자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충돌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파 세모녀가 죽어갔고 아들의 장애 판정 이후에 치료를 자신이 해줄 수 없다며 자신의 근로능력 때문에 아들이 수급자도 될 수 없으니 내가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장애종합 판정체계 논의에는 예산 확보와 소득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회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단체가 이전보다 반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로만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안에서 항의한 전문가가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그분 지금 잘렸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는 회의가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질소가 들어간 복지풍선을 모아 반품 상자를 만들고 이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불가피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 여성들. 이 정부의 여성취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력단절 여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위한 한 강연회.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이번 강연회는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참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다양한 여성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력 단절 여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약 197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2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는 결혼이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아가 31.7%, 임신, 출산이 2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육아 부담이 큰 30대의 경우 고용률이 지난해 대비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취업 여성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가운데 한 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부설연구소는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이상 치료해야 하거나 숨진 중상해 사고가 모두 54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28건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통과할 것과 관리자는 안전교육 이수와 사고 대비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정보진흥원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이에 대한 시상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점점 IT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IT를 활용해 느꼈던 체험 수기를 공모해 우수한 사례를 시상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4년 IT 활용 체험 수기 공모전에 대해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또 다문화 가족,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체험 사례를 발굴해서 많이 보급함으로써 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한편 이번 시상식 중 정보활용 부문 수상자 중 교직에서 은퇴한 남편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한 중년의 부부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예상하지 정말 예상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이웃에게 제가 컴퓨터 배운 컴퓨터를 전달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한 선천성 마비를 극복하고 대학에 입학해 꿈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한 장애 대학생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기도 읽고 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기에 나와 있는데도 제 꿈을 꼭 이루어라, 그런 메시지도 저는 받아들이는 게 더 낫고 더 열심히 그걸 토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1983년부터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 25쌍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1년간 269쌍에게 특별한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정말 신랑 신부가 어렵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생활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통해서 다시 죄를 져가 어디 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26일 대구시 문화웨딩홀에서는 행복하고 설레임으로 가득한 8쌍의 신랑 신부가 법무기관장과 하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학 변호사의 주례로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사일 때는 자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결혼도 못하고 이래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결혼을 시켜줘서 법무부에 감사드리고요. 진짜 뭐라고 말할 말이 없고 고맙습니다. 이날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다정한 모습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달라는 마음으로 부부의 사연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맹세한 사랑의 서약 속에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부부의 정이 담겨 있어 이번 결혼식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모든 시설에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연장이나 강당에는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반드시 마련할 것 등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J 헬로비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스마트 TV 이어드림을 선보였습니다. 이어드림은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의 시각 정보 메뉴를 음성 안내로 대체해 소리만으로도 메뉴를 상상해 TV 채널과 VOD 녹화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노숙인이 야간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응급 구호방을 늘리고 무료 급식 규모도 기존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장애인 응급 알림 2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사업 대상 가구를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인 응급 알림 2는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위험 발생 시 소방서, 지역센터와 연결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는 서비스로 신청은 해오름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을 벌렁대며 힘들어하는 아기. 아빠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만두 시식을 했었는데 잘못해서 이제 만두가 그 아이 몸속에 떨어져가지고 화상을 입은 경우거든요.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것은 국이나 라면 등 뜨거운 음식을 쏟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이를 안은 채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른이 떨어뜨리면 얼굴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고 있던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가슴, 목 이런 데 떨어지거든요. 그 시식하는 코너에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던 거라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전기장판 사용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피부와 접촉하기 때문에 40도에서 5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마하는 상황에서도 화상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엄마가 떡볶이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근데 애를 업고 있다 보니 뒤로 손을 하고 걸어오는데 애 발에 떡볶이 봉지가 닿고 있었어요. 그럼 집에 오는 동안 시간 동안 계속 뜨거운 게 닿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도착해서 보면 애가 화상을 입어 있습니다. 화상 위험이 커지는 계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분 1초의 방심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흰색 노트 한 권 한 권을 놓아 완성한 초대형 QR코드. 빈곤과 사회적 차별로 교육에서 소외돼 왔던 아프리카 여아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라는데요. 넓은 캠퍼스에 펼쳐진 수천 권의 노트에서 아프리카 아동들을 향한 응원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육에서 소외돼 왔던 아프리카 여자 아동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